저녁 한 끼 먹고 하루에 마시잖아요. 딱 한 달만 지나면 내장 지방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입니다. 지방. 그런데 뭐 이렇게 살이 없어서 지방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육이 어디 있어요? 막 다 있잖아요. 우리가 단련시키는데 허벅지에도 있고 종아리도 있고 알통도 있고 그죠? 가슴에도 있고 막 이런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근육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상체도 근육 운동을 아령을 조금이라도 하셔도 되고 설거지도 근육이 생겨요. 청소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삽질도 생길 수 있고 텃밭을 가꾸는 것이라든지 그냥 걷기만 하게 되면 오히려 상체는 근육 소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도 조금씩 무리가 안 되게 뭐 철봉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이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지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마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방 중에 하나가 내장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내장 지방이 배가 나온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내장 지방 여러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부 지방이라든지 안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도 말고 딱 한 달 혹은 2주 안에 정상적으로 지방 수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몸에 그 복부 지방, 겉으로 보이는 배가 나온 사람들 있죠. 배가 이렇게 나오죠. 배가 나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지방이 내장 지방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몇 퍼센트가 비만일까요? 여러분, 비만도 질병인 거 아시죠? 네, 정상 체중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 키가 180이면 한 70kg에서 73kg까지 정상인데, 여기 뼈 무게나 고려해서 75kg가 될 수도 있고 68kg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범위는 비만 아니고 약간 약과체중인데 뼈가 굵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키가 160인데 몸무게도 60kg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전 단계라고 하죠. 이건 비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과체중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어요. 과체중.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거의 몸 관리를 잘 하셔서 그래도 많이 날씬하신 편인데, 사회 보면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 정말 그냥 심각할 정도의 비만 형태가 정말 많습니다. 이 45에서 64세 여성의 61.4%. 엄청나죠? 우리가 40세 이전에 그래도 관리 좀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좀 지나면 야, 뭐 관리하고 살아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다가 이제 비만이 생기는데 61.4%가 복부 비만이래요. 심각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 비만이라도 좋은데 이 살이 안 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른 분들도 내장 지방이 있으면 더 억울하죠. 맞죠? 몸은 되게 많이 말랐는데 나중에 인바디 측정이나 검사를 해보니까 몸은 엄청 마르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 높고,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살도 안 쪘는데 막 그냥 짜증나 죽겠대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높고 겉으로 보이는 지방은 없는데 내장 지방까지 있어도 최악이었다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살이 쪘다는 것은 우리 몸에 체지방이 많다는 뜻입니다. 살이 쪘다는 말이 근육이 많다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은 그 지방량보다 무슨 양이 많아요? 근육량이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배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팔이 뭐 한 40cm 뭐 20 몇 인치 둘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제 근육을 만든 거죠. 자, 보통 여자분들은 아랫뱃살이 많이 나오고 아랫뱃살, 그리고 남자는 윗뱃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체형 구조에 달라서 그래요. 배꼽 기준으로 아랫뱃살은 보통 피하 지방이 쌓인 것이고요. 명치와 배꼽 사이에 배가 나오면 내장 지방이 쌓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장 지방은요, 장기와 장기 사이의 차이는 지방을 말합니다. 장기, 뭐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그 사이에 막 지방이 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살이 많이 안 쪄 있어도 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끼냐? 대사 활동이 잘 안 되는 분들, 손발이 많이 찬 분들, 그리고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는 뼈가 없어서요. 배에 집중적으로 지방이 모이게 되면 뱃살이 나오는데, 탄수화물이 보통 무엇으로 바뀔까요? 포도당으로 바뀌죠. 그리고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중성지방과 피부 아래 저장됩니다. 그런데 피부 아래 공간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피하 지방에 쌓인 지방이 넘으면 이제 그것이 어디까지 붙어버려요? 내장에 붙습니다. 내장에. 야, 간에 붙고. 이러면 심각해져요. 이 내장 지방을 방치하면 질병이 될 뿐만 아니라 수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드님, 남편, 아니면 부모님 이렇게 내장 지방이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방치하면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장 지방이 이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관 타고 다니면서 산패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혈액을 관찰해 보면 혈액이 산화된 피가 훨씬 많습니다. 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내장 지방이 온 몸에 퍼지는 염증을 만들어내요. 염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몸 구석구석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폐 이쪽에부터 위쪽으로 쌓이잖아요. 그럼 폐의 용적률이 줄어들어서 숨을 가쁘게 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살이 많이 찐 분들이 숨소리가 좀 안 좋은 거 느껴보셨어요?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본인도 호흡이 이렇게 막 되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왜 힘드냐면 지방이 폐 주위에 또 쌓이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뱃살 2kg 증가할 때마다 당뇨병이 늘어나는데 남자는 2.5배, 여자는 7배.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더 관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둘레가 5cm가 늘어날 때마다 유방암 발병률이요 77%. 허리 둘레가 늘어나면 아시겠죠? 빨리 허리 둘레 빼세요. 네, 허리 둘레 빼셔야 돼요. 물론 금식을 하면 굉장히 쉽게 사라집니다. 굶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과일만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저녁 한 끼 과일만 먹고 하루에 소금물을 3g씩 2번 타 마시잖아요. 딱 한 달만 지나면 내장 지방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정말 희소식이죠. 너무 간단합니다. 딱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안 되죠. 점심 때 소고기 돼지고기 시켜 먹고 뭐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식생활, 일반적인 식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이 많은 그 빵이라든지 초코파이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설탕이 많아요, 설탕이. 설탕이 많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화를 시킬 수 있다고요. 꼭 지방만이 아니라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낮에 뭐 과자, 초코파이 뭐 이런 것들, 호두 과자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저녁 과일 먹는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큰 기대 효과를 할 수 없고요. 그냥 아침,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에 딱 과일만 먹는다. 그러면 내장 지방이 한 달 만에 싹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금물을 하루에 2번 정도 먹게 해요. 오전에 3g 물 500, 오후에 3g 물 500을 꾸준히 마셔주면 내장 지방이 우리 뱃속에 쌓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그리고 섬유질을 충분히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장 지방이 정말 많이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설탕은요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설탕은 중독성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설탕의 중독을 막으려면 짠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빵이나 이런 가공식품들에 중독이 돼 있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소금을 많이 섭취한다. 아시겠죠? 그럼 소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는 당분에 대한 유혹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억지로 빵을 끊는 거 아니고 억지로 초코파이 끊는 게 아니고 억지로 과자 끊는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물에 타서 먹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거 사과를 좀 많이 드시면 좋아요. 사과. 저녁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과는 콜레스테롤 제거의 효과가 정말 뛰어난 식품입니다. 그중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보통 어떻게 먹어요? 저녁 밥 실컷 먹고 또 저녁에 뭐를 먹어요? 간식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은 고사하고 간식 먹는 것만 덜어서 사과 하나만 딱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기농보다 더 좋은 거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사과를 먹는데 제가 한 달간 사과를 먹으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했더니 어떤 분이 실제로 한 달을 하루도 안 빠지고 사과를 드셨는데 한 달이 아니에요. 2-3달을 드셨는데 전화 오셨어요. 근데 도저히 이제 사과 쳐다보기도 싫다고.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병원에 갔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돼 버렸습니다. 대신에 사과는 보기도 싫대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아니 그러면 뛰었다가 뭐 다음날 배도 드시고 사과도 드시고 하죠. 원장님 한 달 동안 사과 먹으면 좋아진다면서 강의 때 이제 표현했는데 근데 한 달 동안은 안 질렸대요. 근데 2달 먹고 3달째 먹는데 쳐다보기도 싫다고. 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사과를 먹더라도요. 매일 먹지는 마시고 한 5일 먹고 다른 거 한 번 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셔도 돼요. 그만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좋다는 거. 하지만 만약에 정말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아. 그럼 저녁에 사과를 하나씩 한 일주일 먹고
하루는 귤이나 바나나 먹고 또 3일 사과 먹고 포도 먹고 또 사과 먹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도 내장 지방 싹 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사과는 아주 특별합니다, 사실.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한국에 사과가 이렇게 많은 것도 축복인데요. 이 껍질에는 리페놀이 풍부해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필수 다이어트 식품 혹은 뱃살 빼는데 좋고 또 중성지방, 내장지방 빼는데 정말 좋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사과 속에 우르솔산이라는 이 물질이 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이게 콩에도 들어있는 거 아시죠? 콩에도 지방이 우리 몸에 엉겨 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사과는 정말 좋아요. 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널 오브 메디슨 푸드라는 이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고지방 식품을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15주 동안. 이 우르솔산을 투여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지방 수치와 체중 및 인슐린 수치가 감소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사과에 정말 많이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사과 속에는 애플페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복부 비만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나온 분들은 저녁에 사과 하나만 먹고 잠을 주무시면 바로 자면 안 되겠죠? 사과 6시나 좀 일찍 먹고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을 만들어주고 다음 식사하는 습관을 한 달만 가져도 배가 쏙 들어갈 수 있다. 물론 한 달 만에 이 배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온 분들은 좀 더 가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충분히 하시면 무조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부사든 홍옥이든 어떤 풋사과든 어떤 종류 사과 상관없이 다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실험 참가자에게 12주 동안 사과를 먹게 한 후 체중 감소 여부를 관찰했는데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이 모두 다 감소된 것으로 12주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사과 먹는 거, 과일 먹는 거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을 같이 먹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